자,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개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이유종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실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그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매우 강력한 함대를 한반도 해역에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항공모함과 다른 잠수함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들도 보유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김정은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즉 미국은 매우 강력한 함대를 한반도 해역에 보내고 있다. 틸러슨 항모, 죄송합니다. 칼비슨 항공모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들도 보유하고 있다.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김정은에게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고 요번에 만약에 4월 15일, 4월 25일까지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거나 네. 아니면 ICBM을 발사한다면 네. 응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트럼프가 오늘 오전에는요,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걸 보면 교수님, 이게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합니까? 미중 정상이? 원래 핫라인은 있긴 있고 네. 경제 안보도 연리대화가 있긴 있지만 네. 이번에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급했어요. 네.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 해가지고 뭔가 한번 폼 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뭐 실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급한 게 왜 시진핑이냐면 네. 이번 오는 10월달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에서 네. 다음 제2기 시진핑이 공산당 총수기 및 국가주석으로 발돋우면서 향후 5년을 더 보장받아야 될 중요한 시기가 닥쳐오는데 네.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얻은 게 없으니까 이번에 중국이 보도한 걸 보면은 중국은 미국하고 잘하고 좋은 점만을 보도했거든요. 네. 근데 딱 가고 나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 보니까 더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잘못하다가는 이제 자기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아하. 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하. 우리 또 오다웨이도 보내고.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이 지금 시진핑이 먼저 급하고 필요해서 먼저 전화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종 기자. 예. 먼저 누가 전화를 했는지가 알려진 겁니까? 보통 저게 누가 통화를 먼저 전화를 걸고 또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 보도가 먼저 됐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CCTV 등 중국의 매체들을 통해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급한 뉴스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해서 전국에 흘리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다급한 심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는지를 확인해도 그렇고 중국이 먼저 마음이 급해서 전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급했냐가 네. 문제죠.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네.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한다면 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온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이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이요, 중국하고만 연락을 한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죠.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렇죠. 11일 날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이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일본 정부에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날입니다. 12일에는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북한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미국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자, 미일 공조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보도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 정작 당사자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 시진핑이랑도 오늘 오전에 전화하고 일본이랑도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보다 일본에 먼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좀 그게 궁금해요.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참 불만이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네. 중국 측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도 북한 측에 또 강하게 얹어놓을 것도 얹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네.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이익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좀 잘못 착각하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미연합사가 있다고 한미 상호방어정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를 더 가까이 해야지 일본과는 아니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 아태 지역을 장악하는 데는 일본 열도는 기묘하고 미국의 핵심적 가치와 부합되지만 네. 엑시스 나이 때도 우리 남한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미과 동맹이 더 중요한 게 이런 때 나타납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우리 지도자 공백이 있는 것도 그렇고 황교안 대행도 그렇고 좀 전화만 받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의 액션을 취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국민들이 매일매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관방장관이 또 불안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또 뭐 말을 했다면서요. 이유정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만일의 사태가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국민들이 좀 대처를 해달라. 비상 상황에서는 좀 움직여줄 것을 좀 더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일본의 배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네. 일본인들을 싣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영해에 들어오려면 우리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북한에 대한 타격 문제에서는 네. 이 삼국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우리 언론에서 공개 안 됐을 뿐이지 네. 우리 정부에도 미국에서 일본과 동시에 통보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주변국들이 이렇게 긴장감 속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요.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교호 교수님, 예. 어떻게 우리가 북한 도발에 미사일 도발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CG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북한이 제일 많이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게 ICBM 발사하는 건데, 그렇죠. 그 지금 짓고 있는 왼쪽에 동창리에서는 그 고종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거를 저 서해에서 필리핀 방향 남해 쪽으로, 네. 예, 삼해 쪽으로 이렇게 과거처럼 발사할 수 있고요. 네. 또 과거에 보면 현재까지 한 번도 발사는 안 했지만 이동식 발사대에 있는 그 KN-08이나 네. KN-14를 동해 방향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해서 괌이라든지 본토 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는 그 만탑산 부근에서 네. 지금 모든 정황이 다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6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카드를 지금 김정은이가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들 또 그림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칼빈슨호가 왔는데 칼빈슨 항모 주변에는 그 SM-3 요격 500km까지 올라가는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급 구축함과 순양함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바로 KN-08이나 14가 하면은 바로 요격을 하겠습니다. KN-08이나 KN-14 이동식 발사대에서 예. 발사하는, 그러니까 예. 동해 쪽으로 발사하는 이 미사일은 예. 칼빈슨호와 움직이는 SM-3 요격 미사일이 다 격추를 시킬 그 수 있다. 구축함에서나 순양함에서 네네. 예, 이지스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이쪽 그 동창리에서 고종식에서 필리핀 쪽으로 만약에 발사한다 그러면 네네. 또 그쪽에도 이지스함을 배치해 가지고 네. 거기서 SM-3 요격 미사일로 요격할 태세를 제일 먼저 갖추는 거. 네. 예, 요걸 통상 우리가 그 다임이라고 그러는데 다임의 얘는 그 D자는 외교, I는 그 정보 인텔리전스, M은 그 밀리터리 군사, E는 에코노믹이거든요. 지금 이제 외교 경제적 봉쇄를 하면서 중국이 석유나 탄착 안 잠글 때 저런 군사적으로 이제 옵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자,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ICBM을 발사한다 그러면 요격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이 조기 경보기, 그리고 이 칼빈슨호까지 가서 쫙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쟁 아닙니까? 이제 그 북한은 시리아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네.
정도 가지고는 그 북한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북한이 우리 쪽으로 또 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한다면 한 발 맞고 그냥 한 방에 맞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야지. 네. 예, 그러면 저거보다 더 많은 전력이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전면적인 그 협조가 없어서는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네. 60만 대로 다 움직여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정부가 협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강경한 입장과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는 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조금 다른 말을 했었죠. 당시 후보 시절의 말과 최근 달라지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going to be North Korea, and somehow they will mix. They really do mix.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both trade, North Korea, and many other things. You know, I would never say no. It may be very late. It's very late. It's very late in the picture right now. 뭘 보니까 많이 화가 나긴 한 것 같아요. 원래 후보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어지는 도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요, 북한을 시리아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북한을 시리아와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반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와 같이 보고 있다. 이유종 기자, 어떤 근거입니까? 네, 최근에 백악관에 지금 실세가 있습니다. 네. 실세로 떠오른 허버트 맥마이스터 백악관 보좌관이 한 말인데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살인 정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불량 정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시리아가 한 가지의 시선으로 보면서 같은 급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네, 또 배후 세력으로는 시리아에는 러시아 화학무기 공습에 여태까지는 화학무기 공습을 하더라도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금도를 넘어섰고요. 또 북한이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과연 북한을 향해서 제재의 수단을 가동을 시킬지가 궁금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김종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네. 마땅한 수단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네.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미국이 현재 북한의 그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역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하 정원이라든가 석탄의 수출의 문제를 이제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네. 중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은행들이 아직까지 북한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을 제재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다 그러면 아마도 원유 수송 문제를 중재하라고 미국이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유 공급을 끊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자, 미국의 시리아 공습 어땠는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70기가 발사가 됐던 그 공습 피해 규모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이유종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6일에 미군이 미사일 공격을 했었죠.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아사이라트 공군기지인데요. 화면을 확대해 보면요. 네. 항공기 경납고 7곳, 네. 그리고 작업장, 탄약 저장고 10곳, 네. 그리고 방공 연료 저장고 이런 곳들에 네.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44곳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컸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의 항공기의 20% 정도를 폭파했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예. 이 정도 폭격을 했다라는 이 항공 사진을 보면 이 정도면 뭐 정밀 폭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쏟아붓는 무용담 폭격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대전에서는 정밀 폭격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마구잡이 폭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다 보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명칭을 쓰냐면 핀 위로 꼭 집어서 점을 타격한다 그래서 핀포인트 타겟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저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아까 그 경납고라든지 항공 사진 연료 보여주시죠. 저장고. 네. 예. 아니, 그 앞에. 네네.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비행장이 있으면 네. 비행장을 무차별 아시아리트 공군기지를 다 타격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연료 탱크를 부수면 연료 저장고 그 밑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연료를 못 넣으면 비행기가 못 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탄약 저장고. 네. 탄약이 없으면 떴어도 뭐 무용지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비행기 자체를 하지만 비행기를 놔두는 경납고. 네. 이래서 또 그 조종하는 조종실, 네. 또 통신 시설. 필요한 곳만 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타격한다 그래서 이걸 효과 위주 작전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아예 사진 보고 정확히 때리듯 거의 반경 50m 안에 들어가도록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